트럼프발 원전 르네상스에 날게 된 우라늄, K원전의 전망은? 네, 우라늄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원전주들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관련한 이슈들. 네, 특히 이제 제가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애프터 마켓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룬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왔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좀 더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업종을 보셨을 때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단기 조정 이후에 조금 올라왔죠.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갈 건지 혹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건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우선 가장 먼저 원전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 수요가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대한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영향 없이 꾸준하게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력을 좀 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신한으로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해외는 글로벌은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SMR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해서는 뭐 세계에서 내노라는 내노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빠짐없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체결된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원전이 수출길이 계속해서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점. 특히 국제 에너지 기구죠. 에너지 기구에서 2030년도까지 신규 원전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인데 이 1,500억 달러라 하면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하나로 한 20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이제는 원전은 메가 트렌드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면 좋을 원전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봐야 할지 저희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고요. 또 BHI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도 그리고 올해 매달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최근까지도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나라 보석 같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대형 원전부터 해서 SMR, 가스 터빈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가스 터빈 부분은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대형 H클래스 원전 가스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4곳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수주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형 H 클래스인 이 가스 터빈 부분을 4개 중에서 2개의 기업이 이미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는 꾸준하게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가 실적으로 차근차근 매년 매 분기마다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원전뿐만 아니라 이 해상풍력 쪽
그래서 해상풍력의 터빈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 BHI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월 달에 장기 포트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7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 그리고 최종 한 114%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BH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7월 8일 날 바이앤셀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BHI죠. 공략하고 나서 오늘 정말 기분 좋게도 1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만큼 중소형주로 좀 대형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중소형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HI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 BHI 두 종목 중에서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두 종목 중에 오늘의 애프터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 관련해서 섹터를 가지고 올 때마다 애프터픽으로 선정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물론 BHI가 오늘 더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좀 더 가격이 낮아질 때 공략을 하려는 그 매수세들을 이 가격까지 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만 눌려도 바로 반등을 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오다가 비추세권, 횡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 중심선 위에서 박스권의 중간 구간 위에서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10%를 공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비중을 한 2% 정도는 바른 담궈 놓으신 다음에 조금 더 눌려줬을 때 가격 기준을 잡아드리면 58,500원 라인대 혹은 58,8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비중이 한 5%를 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더 모아가는 전략들 잡아가시면 앞으로 원전은 메가 트렌드의 이 섹터로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